안녕하세요. 부동산TV 부동산입니다. 아까 읽었던 뉴스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6주 만에 오름세 전환이라 그래서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한국감정원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되다가 이제 다시 올라서 상승 전환했다.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0.03이다, 0.01이다 하는 거는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이 매매가 변동률이 크지 않다. 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볼 수 없다. 이걸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오해들을 하는 것 같다 라면서 이제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 글을 올려주신 게 있어요. 자, 이런 건데요. 예, 카페에 보면 스승님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시는 회원분께서 답답해서 또 올립니다. 집값 0.01% 변동의 계산법. 이 얘기를 예전에도 올려주신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읽어보면 그래요. 아파트 가격이 0.01% 밖에 안 올랐느니 내렸느냐 하며 액면가로 계산해서 에이 겨우 몇백만 원이야?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내용에 이 부분이 설명 나와 있는 부분을 읽으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샘플링 하기 위한 어느 지역에 아파트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샘플링 하기 위한 아파트의 가격들을 다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샘플링 하기 위한 뭐 표준들을 잡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리딩급, 중간급, 주변급 아파트 샘플링을 한다고 하니까 뭐 같은 아파트 안에서도 같은 지역 안에서도 뭐 10년 된 아파트, 새 아파트, 뭐 좀 낡은 아파트 가격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샘플링할 자료들을 만들고 이제 그거의 가격들을 계속 체크하는 건가 봐요. 지역에 따라서 뭐 100개가 될 수도 있고 300개가 될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이제 그거의 상승 폭들을 보는 거래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10억짜리 아파트가 3,000채 있어서 3조, 아파트 가격이 다 더하니까 3조인 지역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걸 갖다가, 만약에 이게 실제 사례를 놓고 보면 10억짜리 3,000개가 있다는 건 우리가 그냥 가정을 한 거고요. 실제 이제 여기 조사하는 업체에서는 이런, 10억짜리도 있으면 3억짜리도 있고 8억짜리도 있고 이 샘플링 하는 거는 다 다르겠죠. 근데 우리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에 샘플링한 아파트가 10억짜리 아파트 3,000채라고 하면 이걸 다 더하면 원래 3조 원어치 아파트가 있었던 거죠. 예. 3조 원어치 아파트 3,000채 중에서 3채가 매매가 됐어요. 그러면 3채가 매매가 됐는데 10억이었던 아파트였는데 2개는 9억에 팔렸고 하나는 9억 5천에 팔렸다고 하면 3조 가격 중에서 매매가 된 거는 2개는 9억이니까 1억씩 빠졌으니까 2억이 빠진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5천만 원 빠졌으니까 합쳐서 2억 5천만 원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3조 중에서 2억 5천만 원. 그러면 이게 변동폭이 3조에서 계산도 안 되는데 3조 빼기 2조 9,997억 5천. 예, 맞나요? 아무튼,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조 5천억만 빠지는 거니까, 이렇게 빠지면, 이게 0.1% 빠진 거래요. 그러니까 가격 빠진 거 자체가.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만약에 요 정도 거래가 되면, 0.01% 하락이 됐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럼 가격 자체는 실제 그 아파트 가격은 얼마 빠진 거예요? 거래량 기준으로 놓고 보면 따질 수 없겠지만 이건 하나의 예시니까 10억짜리 아파트가 9억이 된 거니까 10%가 이 아파트 가격으로 봤을 때 10%가 빠진 거고 하나는 9억 5천에 팔렸다는 거는 10억짜리가 9억 5천에 팔렸다는 건 5% 빠진 거잖아요. 5천만 원 내려간 거니까. 이렇게 내려갔지만 거래량이 요거밖에 안 되니까 전체의 아파트 변동률로 봤을 때 0.01% 하락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준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파트 가격 10%, 20%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실제 거래로 나타내는 부분만 이렇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아파트도 그렇지만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 거래가 그렇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뭐 서울시의 집이 전체가 몇 개인데 뭐 이번 달 거래량이 몇백 개다 이렇게 나오는 수치 자체가 보면 아파트는 사실 그렇게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은 재화는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변동폭이라고 하는 게
구조적으로 이런 계산하는 방식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막 10% 20%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새가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다수의 물건은 매매가 되지 않고 그대로 고여 있고, 거래가 되는 건 개 중에 일부만 거래가 되고, 그게 어떤 이 변동률에 반영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걸 보는 이유는 뭐냐? 보는 이유는 여기서도 지금 얘기하시는 게, 결국은 언론에 발표되는 아파트 매매가 등락 퍼센트 중에 중요한 거는 이 방향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얼마나 더 됐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물론 이게 과거 같은 경우에 정말로 막 그 가격이 많이 움직였던, 그러니까 2011년 대폭등장 같은 경우는 월간으로 플러스 5 정도 됐다고 하는, 이 당시에는 정말로 엄청나게 막 거래도 엄청나게 많이 되면서 가격이 올라간 금액으로 거래가 돼서 실제로 5%로 나타났다는 거고, 그렇게 됐다는 거고요. 예, 실제로는 이렇게 등락 비율로 주간 단위로 1% 이상 정도가 올랐거나 떨어졌다라고 하면 굉장히 폭등했거나 굉장히 폭락했거나, 그리고 거래량도 어느 정도 받쳐줬거나, 이런 거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대충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이분이 쓰신 글이 굉장히 좀 저는 되게 좋은 글인 것 같아요. 뭐 이대로, 근데 이 구조, 그래서 호가와 매매가 사이에 공백이 크고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시기, 그러니까 거래량 자체가 별로 없는 시기에는 오르든 떨어지든 거래된 내용 자체가 거래량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매매 등락률 반영되기는 진짜 어렵겠죠. 뭐 지금 우리가 아까 지금 샘플로 봤던 게 3조라고 해서 10억짜리 아파트 3,000채를 봤지만, 진짜 거래가 아예 없어가지고, 이게 거래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호가는 폭락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걸 받아주는 거래량이 안 생긴다고 하면, 이런 기준으로 놓고 보면 호가는 뭐 엄청나게 빠져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0이겠죠. 예, 이 기준을 놓고 보면. 그래서 이런 아파트 변동률 계산 방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지난 정부에서도 이런 부동산 가격 변동률 계산 방식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통계 방법을 이제 계획하고 있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유야무야돼서 이제 과거에 지금 쓰고 있던 그런 방식대로 지금 현재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0.1%의 의미가 어떤 그런 가격이 정말 폭락했다, 폭등했다를 보기보다는 그런 방향성을 체크하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0.01%, 0.03% 작다 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아파트 상승률, 하락률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움직였을 수도 있다. 거래량하고 거래 상승폭, 하락폭하고 거래량이 같이 연계돼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다, 많이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단순히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다. 예, 그냥 이 어떤 방향성 측면에서 이해하는 게 맞다. 이제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파트 상승률, 하락률이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지를 부동산 스터디 카페 스승님 닉네임을 쓰시는 분께서 써주신 글을 토대로 공부해봤습니다. 자,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좀 확실히 대충 안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고 누구한테 가서도 이런 거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디 이해하셨길 바래요.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